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마을회가 시민 세금으로 임원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줘서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감시해야 할 일부 지방의원들이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치권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유명 인사에게 집중된 미투 운동이 일상 속 성폭력에 대한 폭로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민주당 출마 예정자 13명이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회원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줘 비난을 샀던 새마을회와 관련해 또 다른 폭로가 나왔습니다. 광주시 의원과 구의원들이 새마을회 임원을 겸직했다는 건데 새마을회 예산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됐을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새마을 장학금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광주시 의원과 자치구 의원들이 새마을회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최근까지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광주시 의회 이은방 의장과 동구와 남구 북구 의회 의원들로 민선 6기 광주 지역 지방의원들 9명이 새마을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새마을 장학금을 없애달라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했던 요구가 묵살되어 왔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입을 닫고 있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새마을 장학금 적폐에는 의원들도 한 식구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한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35조 5항에 따르면 새마을회 이사나 감사는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5조에 가면 겸직 신고에 대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보수나 장학금과 같은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사 자리가 겸직 금지 대상인 줄 몰랐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이은방 의장 역시 동료 의원 권유로 이름만 올린 것뿐 회의에 한번 참석한 적 없다며 다음 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새마을 조례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자신들이 임원으로 있었던 새마을회 관련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었을까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낮에는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포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광주가 0도, 나주 영하 3도, 장성이 영하 2도로 출발하면서 공기가 좀 차갑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광주와 나주 11도 등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겠는데요. 다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시야가 답답한데요.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안개가 자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밤 사이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서 오전에는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근길에는 마스크 착용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3도, 화순이 1.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이 7도, 장성 10도, 담양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8도, 강진 장흥 11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곡성 11도, 구례 11도, 보성은 1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정치권도 여러 대책과 공약을 본물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성차별을 해소하고 평등 문화를 만드는 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올해로 110주년을 맞은 세계 여성의 날은 미투 운동 바람 속에 그 어느 해보다 주목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의 여성단체들은 미투 운동으로 시작된 변화를 성평등 문화로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18년 지금이 그때다.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를 이뤄내자. 또 성평등 교육 의무화,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등의 여성 정책 의제들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제시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들도 앞다퉈서 여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성평등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두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야는 선거 공약과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여성 공천을 확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법률 개정안도 최근에만 10건 넘게 발의됐습니다.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등을 여야가 앞다퉈서 내놓고 있습니다.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일시적인 유행처럼 사그라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고 사람과 문화가 바뀔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미투 운동은 주로 사회 유명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를 폭로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의 피해를 폭로하는 걸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을 건드리고 있을 뿐인 미투 운동이 일상 속으로 더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28살 김모 씨는 3년 전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의하자 돌아온 건 가해자의 조롱이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도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지만 회사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가 좀 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냐. 막 여자들도 저한테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 그냥 또 말았던 것 같아요.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지와 연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해자가 이렇게 평범한 소시민인 사건의 경우 미투 역시 먼 이야기가 됩니다. 폭로를 해도 주목도가 낮아 불이익만 받고 끝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투 운동 이후 접수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상담이 20% 넘게 급증한 것도 공개 폭로를 힘들어하는 일상 속 피해자가 훨씬 많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그 가해 당사자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운동이 차차 일상으로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권력형 성폭력 외에도 일상적인 양성 간의 권력 불균형에서 잦은 성폭력이 발생한다며 미투 운동을 일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3일에 1명씩 여성을 죽음으로 이끌 정도로 일상화돼 있는 데이트 폭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법조계 내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를 마친 변호사들이 토론회를 열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와 성폭력 피해 전담 상설기구 설치를 제언했습니다. 광주 여성변호사회는 변호사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광주 지역 여성 변호사와 여성 사무직원 절반이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어왔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미국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며 인식을 바꾸자는 논의도 나왔습니다.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출마 예정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병훈 예비후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전하십시오. 광주시장에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셨고 예비 등록도 1번으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출마를 가장 먼저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 9년 동안 저희는 광주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거의 고립된 외로운 섬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광주가 새로운 희망의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저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광주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었습니다. 정권 탄생의 진원지가 된 이 광주에서 새로운 희망의 꿈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출마 선언하실 때 정치가 바꾸고 또 행정이 변화해야 시민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광주가 변할 거라고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금년이 헌법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지방자치와 분권이 강화되는 시기고 또 한쪽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드디어 국민주권 시대가 됐으니까 광주도 시민주권 시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소수의 엘리트, 소수의 정치인이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시민과 행정과 전문가가 서로 소통하고 또 그런 연대하면서 발전시킬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은 없지만 광주시장을 맡겨주면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저는 중앙과 지방에서 많은 행정 경험을 가졌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광양 군수도 했었고 전남 도청 또 세종시에서 주민지원본부장 또 광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장 등을 겪으면서 많은 행정 경험을 가졌었죠. 더군다나 지난번 선거 때는 광주 총괄선대본부장을 함과 동시에 또 공약단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많은 현안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었고 문재인 후보께서 거의 광주의 공약을 받아줘서 정말 이렇다면은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과 그동안의 정치력을 바탕으로 해서 광주의 심부름꾼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광주시 현안과 관련해서는 세미나를 연 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직 공약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데 사실 중요한 게 공약이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민이 주인인 그런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혁신적인 일자리,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그 일자리 창조를 통해서 광주의 미래 산업을 키워내는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경제 특화도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도시 재생이나 문화 콘텐츠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창조도시를 만드는 것. 마지막으로는 그 고령화 문제, 환경, 여성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생태 안전 복지도시를 위한 세부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병훈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전 카드가 있으신가요? 여론조사의 함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굴하지 않고 현장 속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특히 SNS를 통해서 많은 유권자들을 지금 만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안군수 출마 예정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저장 장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자료 확보에 나서기 직전에 없어진 건데 CCTV 관리자는 저장 장치를 바다에 버렸다고 말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신안 송공항 여객선 매표소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신안군수 출마 예정인 한 후보가 명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영상을 토대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후보 측은 통상적인 인사 수준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거용 명함이 아닌 일상적인 개인적인 명함으로 아는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 CCTV 영상 기록 원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명함을 나눠주는 영상 가운데 일부인 5분 분량만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5일 뒤 경찰이 CCTV 관련 영상이 담긴 녹화장치 확보에 나섰지만 원본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CCTV를 관리하는 신한농협 측은 갑자기 CCTV가 고장났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손님이 우리 또 매표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 이제 CCTV 확인을 해보니까 녹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습니다. 신한농협 직원은 고장난 CCTV 하드디스크를 매표소 뒤쪽 바다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연휴였던 지난달 15일 송공항 터미널에는 다른 신안군수 출마 예정자들도 방문했습니다.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일부 남아있지만 수사의 단서가 될 구체적인 증거는 사라진 셈입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신안군수 후보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신안농협 관계자 등도 불러 영상 저장 장치 폐기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전 의원이 당원 명부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당 권리당원 4명은 강 전 의원이 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해 지난해 말 신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해 해당 메시지가 강 전 의원이 보낸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보낸 것인지 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광주시장 선거가 과열되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7일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모 단체 운영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시장 출마가 예정된 구청장의 업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구청 공무원 B씨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출마 예정자 13명이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범죄 경력 등의 문제로 광주에서는 5명, 전남에서는 8명에 대해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소명 여지가 있는 15명에 대해서는 중앙당의 결정을 맡겼습니다. 한편 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충훈 순천시장의 경우는 중앙당의 판단이 맡겨졌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무진 광주 서구청장은 아직 검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20분쯤 광주시 북구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여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심철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제2순환도로 협상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철희 의원은 순환도로 운영비 문제로 재구조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금품 거래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행정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오늘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해외 매각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조는 오늘 오전 광주와 곡성 공장에서 4시간 부분 파업과 함께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노조는 또 오는 15일 하루 총파업을 벌이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전두환 씨가 5.18을 왜곡하고 비하했다며 5.18 단체와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4부는 어제 첫 변론 기일을 열고 5.18이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 등을 규명하는 것이 소송의 쟁점이라며 이를 통해 허위 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순신대교에 반복되는 도로 파손 문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관계기관은 포털 현상의 주 원인으로 화물차들의 과적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적 단속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순신대교 인근에 설치된 무인 과적 단속 장치입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3년 동안 중량 기준을 초과해 이곳을 통과한 차량은 17만 2천여 대. 하루 평균 140여 대가 과적 상태에서 이순신대교를 달린 셈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실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17대에 그쳤습니다. 현행법상 이 무인 단속기 계측 결과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데다 관계기관의 현장 단속도 간헐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전담 이동식 단속반이 꾸려진 이후 단속 실적이 크게 늘긴 했지만 5명에 불과한 인력으론 과적과 도로 파손, 땜질식 보수의 악순환을 막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단속 직원들이 교량 정비 등의 업무를 같이 맡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긴급 포장보수, 이런 교면 청소에 뺏기는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포장보수반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화물차 기사들 역시 실질적인 단속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인원이나 장비나 모든 면이 턱없이 부족하죠. 담당 부서나 역할할 사람들이 안 하고 무조건 화물차다. 무조건 화물차가 잘못했다.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7억 원이 투입된 무인 과적 단속기는 지난해 7월부터 양방향 모두 고장을 일으켜 수개월 동안 재기능을 못한 상황. 한쪽은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최근에야 복구했고 반대쪽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설 작업이 끝나야 정상 가동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 시민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예총과 민해총 등 지역 문화단체들이 만나 가진 잡담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로 추진돼 왔다며 시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다음 주부터 가칭 조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올 상반기 주목할 만한 전시로 꼽은 대형 기획전시가 시작됐습니다. 영화감독 박찬욱과 현대미술작가 박찬경 형제가 협업한 전시 파킹 찬스에서는 아시아 문화전당이 지원한 신작 영화 등 미디어 작품들과 박찬욱 감독의 미발표 사진 7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5개국 50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전시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는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운동 등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기록한 작품 17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이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상필 의원은 더불어 도약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히고 광주역 부지에 공공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하는 방안과 문화관광 트랩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해외 전지 훈련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선수단은 1군은 일본 오키나와, 2군은 대만에서 각각 37일간의 훈련과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다져왔습니다. 선수단은 내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주 13일부터 시작되는 시범 경기 준비에 들어갑니다. 개원 10주년을 맞은 청년 한방병원은 장성에 호남 최대 규모의 한의학 전문 기업을 설립하고 다음 달부터 한약재 제조와 유통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또 올해 상반기 안에 식약처로부터 우수 한약재 제조 품질 관리 인증을 받아 위생적이고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안전한 약재와 탕약을 제조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 송정역 여객 편의시설 확충을 코레일 오영식 사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윤 시장은 철도 공사를 찾아 당초 수요 예측이 빗나가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다며 환승 주차장 확대와 여객 환승 터미널 등의 필요성을 말했고 오 사장은 자체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며 편의시설 추가 구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시장은 또 도심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는 광주역과 관련해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는데 오 사장은 구체적 계획안이 있다면 함께 논의하자고 답했습니다.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전라남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축소 지침으로 농민들의 반발을 샀던 지난해 벼재배 농지도 사업 대상에 정상적으로 포함됐고 지난달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1,698헥타르의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벼 생산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금연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흡연 집중 단속에 나서는데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금연구역을 표기하지 않은 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원 호수공원과 쌍암공원, 신가공원의 공공 와이파이 존이 운영됩니다. 공원에서도 편하게 인터넷을 쓰고 싶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건데요. 해당 공원에서 광산 프리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강사가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법 등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과 민간기업 종사자, 초중고 학부모 등이고요. 신청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실시됩니다. 미국의 천재 작곡가 레너드 번스타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광주시향 연주회가 오는 15일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클래식 음악에 재즈나 블루스 등을 가미한 미국 음악을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협연해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번 음악회는 광주시향 김홍재 상임지휘자의 데뷔 40주년을 축하하는 무대이기도 해서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포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광주가 0도, 나주 영하 3도, 장성이 영하 2도로 출발하면서 공기가 좀 차갑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광주와 나주 11도 등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아지겠는데요. 다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큰 일교차로 인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안개가 자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유지하겠는데요. 오전에는 밤사이 유입된 오염물질들로 인해서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3도, 장성이 2.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이 7도, 담양과 화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8도, 강진, 장흥 11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 11도, 보성 10도, 여수 9도로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오늘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기온 오름세를 보이면서 더욱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